공난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웃음이 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한혜라의 목소리가 휴대폰 끝에서 날 석에 울리고 있었다. 당신 딸 데려가세요. 더 이상 영채, 건양가 며느리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남의 집 시어머니의 경고라기보다 판에서 말 그대로 말 하나를 빼겠다는 선언 같았다. 난숙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게 곰새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여우 새끼였어. 정원이 며느리 자리 빼앗으려고 음식에 장난쳐서 분위기 망치고 정원이 쓴 익명글을 빌미로 집안을 뒤흔들어 놓고 내가 내 딸이긴 하다. 한편 건양가에서는 훨씬 더 직설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건양회에서 며느리 차정원에게 실망하고 익명글의 실체가 밝혀지자 차정원을 건양가에서 쫓아내려는 한혜라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차정원에게 고백하는 주하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혜라는 정원을 눈앞에 세워두고 그동안 모아둔 분노를 한 번에 터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로 정원은 무능한 며느리,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거기에 익명글까지 겹쳤다. 한혜라의 과거를 그대로 끄집어낸 글. 태석의 손에 들어간 서버 기록은 익명글 작성과 삭제에 쓰인 단말기가 정원의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혜라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다고 느꼈다. 일부러 그랬지. 건양회 회원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음식에 장난친 거야? 익명글도 내가 쓴 거 맞지? 정원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미 숨길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했다. 숨을 내쉬며 눈을 들었을 때 그 눈빛엔 포기와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어머니 신분 세탁한 거, 살인자의 아내에서 건양가 부회장이 된 거, 버린 딸 있는 여자라는 거, 제가 익명글로 쓴 내용,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은 혜라의 가장 깊숙한 곳을 정면으로 찔렀다. 혜라는 순간 정원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대신 손가락이 움켜쥔 소매만 더 구겨졌다. 너 같은 애가 감히 그걸 입에 올려. 정원은 피하지 않았다. 저는요, 어머니가 달라졌으면 좋았겠어요. 과거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수아한테 아니, 저한테라도 말해줬으면 좋았어요. 그 말 속에는 버려졌던 아이의 오랜 서운함과 현재의 며느리로서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혜라는 그 감정들을 느끼면서도 끝내 한 가지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할 자격이 있나? 혜라는 정원을 노려보며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떤 지옥에서 나왔는지, 무슨 짓까지 견뎌냈는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어? 정원은 속으로 대답했다. 알아요. 그 지옥에서 나를 던져놓고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도.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몰라요. 어머니가 어떤 지옥을 견뎠는지는. 근데 그 지옥에서 혼자 나오려고 7살 딸을 버렸다는 것만은 알아요. 그 말에 혜라의 눈가가 순간 젖어들었다가 곧 바로 타들어가는 듯 매서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벌을 주겠단 거야? 나 대신 신을 해보겠다는 거야? 혜라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다. 너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애 두고 내 딸 수아 옆에 둘 수 없어. 이 소란이 끝나기도 전에 주영채, 가짜 진수아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음식에 장난치고 다른 폰으로 익명글 쓴 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해요. 용서해주세요. 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 쪽으로 뜨거운 피가 쏟아져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저렇게까지 연기하네. 자신의 작품을 훔쳐서 세계 무대 데뷔를 하고 안방에서 우리 딸 수아 소리를 들으며 한혜라에게 안겨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는 착한 딸 역할까지 자처하고 나선 것이었다.
가장 먼저 폭발한 사람은 진세훈이었다. 왜 며느리만 내쫓으세요? 익명글이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신분 세탁한 거 맞잖아요. 그 말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큰 반항이었다. 세훈은 그동안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아도 모르는 척 살아왔다. 엄마가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건데 괜히 건드리지 말자. 그게 세훈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원이 곤란해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기만 하는 건 자신의 비겁함이라고 느껴졌다. 한혜라는 아들의 입에서 신분 세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숨을 멈췄다. 너까지 나한테 돌을 던지겠다는 거야? 세훈은 순간 후회가 밀려왔지만 말을 걷어들이지 않았다.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진실이 뭔지는 알고 싶어요. 영채는 최소한 엄마처럼 거짓말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혜라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며느리를 미워하면서도 정원의 정면 승부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말 속에 녹아 있었다. 정원을 향한 시선은 이제 집안 어디에서도 편안할 수 없었다. 그때 주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고 건양가를 뛰쳐나왔다. 하늘은 이미 건양가 내부 사정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 익명글 사건, 요리소동, 혜라의 과거, 진태석의 시선. 이 집안이 지금 차정원이라는 이름을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늘은 정원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정원은 순간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멈칫했다. 뭐가요? 건양. 이 집에서 벌이는 싸움.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이 이상 들어가면 정원 씨 인생까지 같이 부서져요. 여기서 멈추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원은 손목을 빼내며 말했다. 내 인생이에요. 주 대표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요. 그 말은 하늘에게도 정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긋는 선언이었다. 정원의 인생은 복수가 중심축이 된 채 돌아가고 있었고 하늘의 이성적인 조언은 그 축을 살짝 흔들리게 할 뿐 진짜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늘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원을 마음에 품었던 한 남자로서 차정원에게 말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진짜로 뭐든지. 건양에서 떨어져 나와 살고 싶으면 집도 일도 다 만들어줄게. 법정 싸움 하고 싶으면 내가 변호인단 다 붙여줄게. 내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내가 다 도와줄게. 정원은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마음을 현재형으로 다시 꺼내놓았다. 너 여자야. 내게는 아직도. 그 말은 한때 교복을 입고 같은 학교 안에 있던 두 사람의 시간을 순식간에 현재로 끌어왔다. 정원은 그 말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첫사랑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더 오래되고 무거운 그림자도 함께 떠올랐다. 버려졌던 아이의 시간,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 가짜 수아와 진짜 수아의 뒤엉킨 운명. 정원은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서서 대답해야 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정원은 끝내 자신의 선택을 숨기지 못했다. 주 대표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정원은 덧붙이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삼켰다. 지금은 엄마를 무너뜨리는 게 먼저예요. 하늘은 그 대답이 자신에게 내리는 거절이라는 걸 이해했다. 동시에 정원을 이 판에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보였다. 그 연료는 그 어떤 사랑보다 뜨겁고 더 오래 타오르는 것이었다. 복수였다. 한편 공난숙은 또 다른 계산을 끝내고 있었다. 정원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지켜줄 수도 없는 상황. 딸 영채는 여전히 수아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고 헤라는 그 둘 사이에서 계속 휘청거리고 있었다. 난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원이든 영채든 누구 하나만 건양의 중심에 확실히 뿌리내리면 결국 이 집은 내 것이다. 그래서 정원을 완전히 건양 밖으로 빼려는 하늘의 시도를 굳이 막지도 완전히 돕지도 않기로 했다. 그리고 눈치 빠른 난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주하늘에게 물었다. 너 설마 차정원 마음에 두고 있니?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투자 대상과 협력 상대와 가족을 철저히 계산해 서열화해온 사업가의 경고였다. 하늘은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스스로도 속일 수 없었다. 난숙의 표정이 굳었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 내가 감정 섞는 순간 판 전체가 흐트러진다. 공난숙은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 지켜보며 마지막에 남은 사람 옆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다.